병원, 약국, 그리고 현대의학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발밑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이용해 온 인류 문명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식물들은 단 몇 초 만에 출혈을 멈추고 하룻밤 사이에 열을 내리며 치료 없이는 목숨을 잃었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식물들이었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약용식물 체계 중 하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수백 세대에 걸쳐 전수된 지식이었으며 전쟁터와 외딴 마을,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혹독한 겨울을 거치며 검증된 지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생존의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수백 달러를 쓰는 동안 이와 똑같은 치유식물 중 상당수가 숲과 사막, 어쩌면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자연 치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숨살까지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목록의 14번 식물은 특정 부족들에게 너무나 신성해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스후번 식물은 5,000년 넘게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과학이 연구한 가장 강력한 한겸증 식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지혜와 다시 연결됨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상적인 것부터 놀라운 것까지 순위를 매긴 여러분을 치유해 줄 순프까지 북미 원주민 식물입니다. 톱 1. 서양 토플 YRROO. 전사의 상처 서양 토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식물이 여러 대륙에서 군인의 상처 풀 Soldier's Wound Wort 이라는 이름을 얻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군인들이 전쟁터에 이 풀을 가지고 나가기 훨씬 전부터 북미 전역의 원주민들은 서양 토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아 밀레폴리움, 에이칠레아 밀레포리움은 해안에서 해안까지 야생으로 자라며 키 큰 줄기 끝에 작고 하얀색이나 분홍색 꽃이 평평한 군집을 이루며 핍니다. 평원에서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이르는 북미 원주민 부족들은 서양 토플을 한 가지 중요한 목적, 즉 빠른 지혈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서양 토플이 놀라운 이유는 이 식물에 실제로 혈액을 더 빨리 응고시키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으깬 신선한 서양 토플, 잎을 피가 나는 상처에 바르면 몇 분 안에 출혈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민간 설화가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 서양 토플이 응고를 촉진하는 진정한 지혈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신선한 서양 토플 잎을 따서 손가락으로 으깨거나 살짝 씹어 세포벽을 파괴한 다음 상처에 직접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블랙풋, 샤이언 체이언 및 수십 개의 다른 부족들이 배인 상처, 코피, 전투 상처에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토플은 지혈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한겸증 및 항균 작용도 합니다. 출혈이 멈추면 서양 토플은 감염을 예방하고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처 위에 그대로 두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면 즉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의 연구도 이를 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양 토플 추출물은 일반적인 상처 병원균에 대해 항균 효과가 있으며 염증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지혈과 감염 퇴치의 조합은 서양 토플을 원주민 의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응급처치 식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식물은 초원, 길가, 어지러운 토양에서 풍부하게 자랍니다. 깃털 같은 양치류 모양의 잎과
독특한 평면꽃 군집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잎을, 줄기, 꽃 등 지상부 전체가 약용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합성 응고제와 항생제 연고를 개발하면서 서양 토플은 주류 응급처치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이킹, 캠핑을 하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서양 토플이 근처에서 자라고 있으며 몇 분 안에 출혈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지식입니다. 누군가 사용법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며 어디에나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비상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톱2. 버드나무, 윌로우. 자연의 천연 아스피린 버드나무 껍질은 현대 통증 완화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된 곳입니다. 아스피린이 알약 형태로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대륙 전역의 북미 원주민 부족들은 통증, 열, 염증에 버드나무 껍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측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살릭스. 종은 북미 전역의 물가 근처에서 자랍니다. 속껍질에는 살리신, 사리친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은 이를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으로 전환합니다. 1800년대 후반 화학자들이 아스피린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말 그대로 버드나무 껍질이 수천 년 동안 자연적으로 해온 일을 합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체로키. 부족은 두통과 열에 버드나무 껍질차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로코이. 부족은 통증과 인후염에 사용했습니다. 대평원 전역의 부족들은 치통에서 관절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일관되었습니다. 어린 버드나무 가지에서 속껍질을 벗겨 말린 다음 진한 차로 끓여내는 것이었습니다. 버드나무가 아스피린과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아스피린은 위를 자극할 수 있는 단일 분리 화합물이지만 버드나무 껍질은 살리신과 함께 작용하는 수십 가지의 다른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장 문제 없이 버드나무 껍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 전체가 합성 버전보다 더 부드럽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현대의 임상시험은 원주민 치유사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은 요통, 골관절염 통증 및 두통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껍질이 많은 질환에 대해 기존의 진통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발표된 동료 검토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복용량은 말린 속껍질 1 셔틀스 2티스푼을 10필터터 1-5분 동안 끓인 차였습니다. 통증이나 열이 있을 때 하루에 2-3번 마십니다. 아스피린을 먹는 것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버드나무가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제약회사가 아스피린은 특허를 낼 수 있었지만 나무는 특허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절염이나 재발성 두통과 같은 만성 통증 질환의 경우 버드나무 껍질은 정기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 NSAID 사용에 따른 장기적인 위험 없이 통증 완화를 제공합니다. 현대의학이 빌려가서 한 가지 방식으로는 개선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더 나쁘게 만들고는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잊어버린 바로 그 식물입니다. 톱3 자주천인국 Purple Coneflower. 면역 전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에키네시아 이치나치아레로 알려진 자주천인국은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북미 원주민 약용 식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키네시아 보충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식물의 깊은 원주민 뿌리나 평원 부족들이 이 식물에 얼마나 강력하게 의존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에키네시아 안구스티폴리아, 이치나체아 안구스티포리아와 관련 종들은 대평원 전역에서 자라며 뾰족한 오렌지색 중심부가 있는 독특한 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평원 부족들,
특히 라코타, 샤이엔, 키오와, 카요와 부족은 에키네시아를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른 어떤 식물보다 더 많은 질병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에는 뱀에 물린 상처, 곤충에 쏘인 상처, 감염된 상처, 치통, 인후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기와 독감이라고 부르는 질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뿌리가 가장 귀한 부분이었는데 신선한 상태로 씹거나 찜질약으로 만들거나 달여서 준비한 굵고 톡 쏘는 뿌리였습니다. 신선한 에키네시아 뿌리를 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몇 초 안에 입안이 얼얼하고 약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식물의 알카미뎃, 성분이 입과 목의 면역 체계 수용체와 상호 작용하는 것입니다. 전통 치유사들은 이 즉각적인 반응을 약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에키네시아에 대한 현대의 연구는 광범위하지만 결과는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는 증상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복용하면 감기의 기간과 심각도를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연구들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며 특히 특정 백혈구를 자극하고 한겸증 화합물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서의 혼란은 종종 어떤 종을 사용했는지, 식물의 어느 부위인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언제 복용했는지에 따라 발생합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질병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신선하거나 최근에 말린 뿌리를 상당량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말린 뿌리 조각을 조금 씹어 입안에 머금거나 진하게 달여서 목이 따끔거리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 때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조기에 자주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품질이 천차만별일 정도로 상업화되었습니다. 많은 보충제에는 활성 화합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재배하거나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여 전통적인 방식대로 질병의 첫 징후에 조기에 적절한 양을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자리 잡기 전에 멈추는 확실한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전투를 대신 치러주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Top 4. Hierba Santa, la hierba del aliento sagrado. El nombre lo dice todo. Hierba Santa significa hierba sagrada en español, y las tribus indígenas de California tenían esta planta en tan alta estima que los colonos españoles adoptaron tanto la planta como el nombre reverente. La Eriodictyon californicum crece en el chaparral y las laderas secas de California y el suroeste, produciendo racimos de flores lavanda y hojas resinosas pegajosas. Los Chumash, Olón y otras tribus de California utilizaban la hierba santa principalmente para problemas respiratorios, tos, resfriados, asma y congestión de pecho. Esto es lo que hace especial a la hierba santa. Las hojas contienen compuestos que actúan como expectorantes, ayudándote a expulsar la mucosidad, y broncodilatadores suaves, ayudándote a respirar mejor. Cuando haces un té con las hojas, el efecto en los pulmones congestionados se puede sentir en una hora. La preparación tradicional consistía en hacer un té con las hojas secas, o, para un alivio más inmediato, quemar las hojas e inhalar el humo aromático. Algunas tribus también masticaban las hojas frescas o hacían un jarabe con miel para el apoyo respiratorio a largo plazo. Las hojas son intensamente aromáticas y algo amargas, con una cualidad cálida y resinosa. Ese amargor es parte de lo que la hace funcionar. Los compuestos amargos estimulan las secreciones bronquiales y ayudan a descomponer la mucosidad espesa. La investigación moderna sobre la hierba santa es limitada pero favorable. Los estudios muestran que tiene efectos antiinflamatorios en las vías respiratorias y propiedades expectorantes genuinas. Para las infecciones respiratorias donde necesitas eliminar la mucosidad espesa, la hierba ayuda a tus pulmones a hacer su trabajo de manera más eficiente.
El enfoque tradicional para un resfriado de pecho era beber una taza de té de hierba 3 veces al día y usar el vapor mientras bebes, dejando que los compuestos aromáticos lleguen directamente a tus vías respiratorias. En un día o dos, la congestión espesa comenzaría a romperse y eliminarse. La hierba santa fue olvidada fuera de California simplemente porque no crece en todas partes y los descongestionantes farmacéuticos parecían más convenientes. Pero esos a menudo solo secan las secreciones sin ayudarte a eliminar realmente la infección. La hierba santa trabaja con los mecanismos naturales de limpieza de tu cuerpo. Para cualquiera que lidie con una congestión de pecho persistente o debilidad respiratoria crónica, la hierba santa es el aliento sagrado que ha estado esperando en las colinas de California todo este tiempo. 터피탐, 야생 베르가못, WILD 베르가못, 향기로운 치유사 비밤, 비발음이라고도 불리는 야생 베르가못은 약용식물임을 즉시 알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잎을 으깨는 순간 강렬한 민트 향과 오레가노 향이 이 식물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모나르다 피스툴로사, 모날다 피투로사는 북미 전역의 프레이리와 탁 트인 숲에서 자라며 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름다운 연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블랙풋 부족은 이를 다목적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지브웨, 부족은 호흡기 문제와 열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위네바고, 부족은 피부 감염에 사용했습니다. 수십 개의 부족이 그 힘을 인정했습니다. 식물 전체가 향기롭지만 잎과 꽃이 가장 강력한 약효를 가집니다. 전통적인 용도는 호흡기 감염, 열, 감기, 그리고 감염된 상처에 국소적으로 바르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식물에는 진정한 항균 특성을 가진 티몰, T8 하이몰과 기타, 휘발성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하거나 말린 잎으로 진한 차를 만들고 차가 우러나는 동안 증기를 깊게 들이마신 다음 뜨겁게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향기로운 화합물은 증기를 통해 즉시 기도에 도달하고 차를 마심으로써 약 성분을 내부로 전달합니다. 효과는 빠릅니다. 야생 베르가못 차를 마시고 증기를 들이마신 지 몇 분 안에 막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하고 자극적인 특성이 점액을 분해하고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야생 베르가못은 감염된 상처나 피부 문제에도 국소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족들은 으깬 신선한 잎으로 찜질약을 만들거나 진한 차로 씻어내곤 했습니다. 항균 휘발성 오일은 상처에 직접 바를 때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의 연구는 전통적인 사용법이 시사한 바를 확인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나르다 종은 일반적인 호흡기 및 피부 병원균에 대해 항균 및 항진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단순히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약효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기 요법은 질병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몇 시간마다 야생 베르가못 차를 마시고 매번 증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일찍 시작한 이 방법이 감기가 완전히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보고합니다. 야생 베르가못이 주류 의학에서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계절에 따라 자라는 야생화이며 쉽게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신선하고 강력한 호흡기 약으로서 이 식물은 여전히 초원과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며 다목적 치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기와 실체를 통해 동시에 감염과 싸우는 향기로운 전사라고 생각하십시오. 톱 6. 엘더베리. 독감 전사의 비밀 병기 엘더베리는 현재 웰빙 문화에서 시럽과 보충제가 어디에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더베리가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대륙 전역의 북미 원주민 부족들은 이 식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삼부추스, 종은 북미 전역에서 자랍니다. 지역마다 종은 다르지만 모두 의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체로키 부족은 감염과 면역력을 위해 엘더베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로쿼이 부족은 열과 호흡기 질환에 사용했습니다. 북미 전역의 부족들은 짙은 보라색에 가까운 검은색 열매와 크림색의 하얀 꽃 모두 강력한 약효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엘더베리에 대해 놀라운 점은 현대 연구를 통해 엘더베리 추출물이 인플루엔자의 기간과 심각도를 현저히 줄여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임상시험에 따르면 독감 증상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엘더베리 시럽을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회복되고 증상도 덜 심각했습니다. 꽃은 전통적으로 발한제, 즉 열을 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게 하는 차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뜨거운 엘더플라워 차를 마시고 담요를 덮고 땀을 냅니다. 전통적인 타이밍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미 고통스러워진 후가 아니라 질병의 아주 초기 징후가 나타날 때였습니다. 열매는 시럽으로 만들어 장기적인 면역 지원과 호흡기 감염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생 엘더베리에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이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약효를 발휘합니다. 전통적인 엘더베리 시럽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신선하거나 말린 열매를 물과 함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인 다음 걸러내고 따뜻할 때 꿀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럽은 아플 때 하루에 여러 번 숟가락으로 떠서 복용했습니다. 엘더베리 뒤에 숨겨진 과학은 확실합니다. 열매에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직접적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과 기타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면역력을 무작위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더 효과적이고 표적화된 반응을 보이도록 돕습니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질병의 첫 징후에 엘더플라워 차를 마셔 땀을 내고 열 반응을 돕고 아픈 동안에는 면역 지원과 증상 완화를 위해 엘더베리 시럽을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법이 결합되어 감염에 대한 강력한 이중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더베리가 주류 의학에서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제약회사가 더 과학적으로 보이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더베리는 효과가 있고 안전하며 맛도 좋고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부작용 없이 독감을 막고 싶은 사람에게 엘더베리는 현대 연구가 마침내 우리가 계속 사용했어야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탑실, 골든실 골든실, 남획된 기적의 식물 골든실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약용식물 중 하나인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로 남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이 무엇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히드라스티스 카나덴시스 H. 아이드라스티스 캐나덴시스는 북미 동부의 비옥한 숲 하층부에서 자라며 작은 하얀 꽃과 밝은 빨간색 열매를 맺습니다. 체로키 부족은 피부 감염, 눈 감염 및 소화 문제에 노란색 뿌리 줄기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동부 부족들은 입안의 상처, 외상 및 간 문제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골든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뿌리에 들어있는 베르베린 베르베리니과 히드라스틴, 하이드라스틴이입니다. 이들은 항균, 한겸증 및 수렴 특성이 입증된 알칼로이드입니다. 눈, 입, 피부 또는 상처와 같이 감염된 조직에 골든실을 바르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치유가 가속화됩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에는 감염된 눈을 위해 뿌리 가루로 세척액을 만들고 구내염과 잇몸 감염에 구강세정제로 사용하며 잘 낫지 않는 상처에 바르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강렬하게 쓰고 수렴하는 특성이 효과를 내는 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연구는 골든실의 항균 효과를 확인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박테리아, 곰팡이 및 기생충에 대한 활성을 보여줍니다. 베르베린 함량은 베르베린을 함유한 다른 식물들과 유사한 특성을 부여하지만 골든실은 효과를 더해주는 독특한 알칼로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든실은 너무 많이 남획되어 현재 야생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골든실을 사용한다면 절대로 야생에서 채취한 뿌리를 사지 마십시오. 재배된 골든실만 사용하거나 더 좋게는 멸종 위기가 아닌 오리건 그레이프나 메자나무와 같은 다른 베르베린 함유 식물로 대체하십시오. 전통적인 골든실 사용은 국소적이거나 구강, 세정제 형태였습니다. 물에 뿌리 가루를 아주 조금 섞으면 효과적인 항균 세척액이 됩니다. 감염된 조직에 미치는 효과는 빠릅니다. 몇 시간 안에 염증과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골든실이 지속 가능한 사용에서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번식 속도보다 더 빨리 채취했기 때문입니다. 골든실이 수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며 야생 개체군은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통의학은 식물과 그 개체군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하게 사용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골든실은 강력한 약은 착취가 아니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터피펄 오리건 그레이프, 오레곤 그레이프.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선물. 오리건 그레이프는 사실 포도가 아닙니다. 호랑 가시나무 같은 IP, 노란 꽃, 파란 열매가 달리는 아름다운 상록 관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베르베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풍부하게 자라기 때문에 골든실의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마호니아 아퀴폴리움, 마호니아 아퀴포리움쿰은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자랍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들은 뿌리와 속껍질을 피부 감염, 소화 문제, 간 질환 및 일반적인 강장제 등 광범위한 질환에 사용했습니다. 밝은 노란색의 속껍질과 뿌리가 약용 부위이며 베르베린과 기타 알칼로이드가 풍부합니다. 오리건 그레이프 뿌리를 준비할 때 노란색이 즉시 눈에 띕니다. 이것은 베르베린 성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에는 피부 문제를 위한 국소 적용과 소화 및 간 지원을 위한 내부 복용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뿌리를 긁어 노란색 내부를 드러낸 다음 치료할 상태에 따라 세척액, 찜질약 또는 달인 즙으로 준비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임상 시험에 따르면 국소 오리건 그레이프 추출물은 건선 증상을 현저히 개선합니다. 우리는 비늘처럼 일어나고 염증이 생긴 피부 상태에 실질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실제 발표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르베린 성분은 만성 피부 문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항균 및 항염증 효과를 제공합니다. 국소용으로 오리건 그레이프는 크림과 연고로 만들어집니다. 개선이 즉각적이지는 않으며 몇 주 동안 꾸준히 사용해야 하지만 고질적인 피부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쓴 뿌리를 소화 강장제와 간 지원을 위해 소량 사용했습니다. 모든 쓴 허브와 마찬가지로 담즙 분비와 소화 기능을 자극합니다. 전통 약초학자들은 소화가 느리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될 때 이를 사용했습니다. 열매는 익히면 먹을 수 있고 나름의 영양적 이점이 있지만 매우 시큼합니다. 일부 부족은 열매를 먹기도 했지만 뿌리가 주요 약재였습니다. 오리건 그레이프는 책임감 있는 식물 의학을 상징합니다. 풍부하고 재배가 잘 되며 비교적 빨리 재생되고 멸종 위기에 처한
골든실과 유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골든실 대신 오리건 그레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인 약초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제 임상 증거가 있는 만성 피부 질환의 경우 오리건 그레이프는 지속 가능한 치유를 위한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선물입니다. 톱9 데빌즈 클럽, 데빌스 클럽. 숲에 가공할 치유사 야생에서 데빌즈 클럽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이름이 즉시 이해될 것입니다. 이 식물은 줄기, 잎, 심지어 열매까지 험악한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나운 외관 아래에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약용식물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오플로파낙스 호리두스, 오필로파낙스 호리두는 알래스카에서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이르는 습한 숲에서 자랍니다. 이 식물은 거대한 단풍나무 같은 잎과 밝은 빨간색 열매를 맺으며 키가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틀링깃, 틸링깃, 하이다, 하이다. 및 기타 해안 부족을 포함한 원주민들은 데빌즈 클럽을 강력한 영적, 육체적 약으로 여겼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는 광범위했습니다. 호흡기 감염, 관절염, 당뇨병 같은 증상, 피부 감염, 그리고 힘과 활력을 위한 일반적인 강장제로 쓰였습니다. 가시가 많은 겉껍질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면 약용 부위인 속껍질이 나타납니다.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전통적인 준비법은 이렇습니다. 속껍질을 벗겨 말린 다음 25-30분 동안 끓여서 진한 차 전탕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침, 가슴 답답함, 폐 감염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마셨습니다. 호흡기 울혈에 미치는 효과는 따뜻하게 해주고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데빌즈 클럽 차가 걸쭉한 점액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용 후 몇 시간 내에 호흡을 편하게 해준다고 보고합니다. 이 식물은 호흡기 계통을 깨우는 듯한 자극적이고 톡 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염과 관절 통증의 경우 속껍질을 비슷하게 준비하여 내부적으로 복용하거나 통증이 있는 관절에 국소 세척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부 연구는 데빌즈 클럽이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엄격한 임상시험은 제한적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전통적인 사용법도 있습니다. 일부 원주민 그룹은 현재 당뇨병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증상에 데빌즈 클럽을 사용했습니다. 예비 연구는 잠재적인 혈당 강화 효과를 보여주지만 이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결코 당뇨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데빌즈 클럽이 원주민 공동체 밖에서 잊혀진 이유는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수확하려면 지식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가시들은 장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힙니다. 수세대 동안 이를 사용해온 공동체들에게 데빌즈 클럽은 호흡기 및 염증 질환에 대한 강력한 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들에게 치유를 선사하는 숲의 사나운 수호자입니다. 터피첸, 슬리퍼리 엘리움 슬리퍼리 ELM. 목을 달래주는 약 슬리퍼리 엘름은 어떤 약용식물보다 가장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껍질에는 점액질, 무칠하게 이라는 미끄러운 젤 같은 물질이 너무나 풍부해서 닿는 즉시 자극받은 조직을 코팅하고 진정시킵니다. 울무스 루브라, 울뭇 루브라라는 북미 동부에서 자랍니다. 이로쿼이, 체로키 및 기타 동부 부족들은 슬리퍼리 엘름 껍질을 인후염, 기침, 소화기 염증 및 외부 상처에 사용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간단합니다. 속껍질을 말려 가루로 만든 다음 물과 섞어 걸쭉하고 미끄러운 반죽이나 묽은 죽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슬리퍼리 엘레움을 복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점액질이 목과 소화관을 코팅하여 염증이 생긴 조직 위에 보호층을 만듭니다. 쓰리고 고통스러운 인후염의 경우 완화 효과가 거의 즉각적입니다. 슬리퍼리 엘름차를 삼킨 지 몇 분 안에 날카로운 통증이 무뎌지고 진정된 느낌으로 바뀝니다. 인후염에 대한 전통적인 준비법은 가루로 된 속껍질 한 티스푼을 따뜻한 물과 섞어 걸쭉하고 미끄러운 음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며 목 전체를 완전히 코팅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과 추가적인 진정 효과를 위해 꿀을 넣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염이나 염증성장 증상이라고 부르는 소화기 염증의 경우 슬리퍼리 엘름을 같은 방식으로 복용하되 더 많은 양을 복용했습니다. 점액질이 소화관 전체를 코팅하여 염증 부위를 보호하고 치유가 시작되게 합니다. 현대의 용도는 전통적인 용도와 동일하며 효과가 있습니다. 슬리퍼리 엘름은 여전히 영양 보충제로 판매되고 있으며 자극받은 점막을 진정시키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수한 물리적 작용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용도 흔했습니다. 가루 껍질을 물과 섞어 반죽을 만들면 화상, 상처 및 염증이 생긴 피부에 바를 수 있습니다. 점액질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부위를 보호합니다. 슬리퍼리 엘름이 주류 의학에서 잊혀진 이유는 오직 제약회사가 더 빨리 작용하는 진통제와 위산 억제제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치유하지 않고 증상을 가릴 뿐입니다. 슬리퍼리 엘름은 실제로 조직을 진정시키고 보호하여 자연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목의 통증, 기침 자극 또는 소화기 염증이 있는 누구에게나 슬리퍼리 엘름은 즉각적인 편안함과 진정한 치유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천 년 동안 코팅하고 진정시켜 온 부드러운 보호자입니다. 탑 1분 비오버리 비어베리 빈 요기계의 수호자 키니키닉이라고도 불리는 베어베리는 북미 북부 전역에서 낮게 기어가는 상록수로 자랍니다. 작은 빨간 열매는 곰들이 먹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만 약용 보물은 잎에 있습니다. 아르크토스타필로스 우바우르시, 아크토스타필로스 UVIUURC. 잎에는 특히 알부틴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변에서 살균 물질로 전환됩니다. 북부 지역의 원주민들은 베어베리 잎을 특히 요로 감염, 신장 문제 및 방광염증에 사용했습니다. 비뇨기 문제에 베어베리가 특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어베리 차를 마시면 아르부틴이 요로에서 하이드로퀴논으로 전환되어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직접적인 살균 효과를 냅니다. 효과는 몇 시간 내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약 성분이 감염된 조직에 도달하면서 자결감과 절박뇨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준비법은 말린 잎을 찬물에 우리거나 가볍게 차로 끓여 요로 증상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맛은 수렴성이 있고 약간 씁니다. 아주 좋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현대 연구는 전통적인 사용법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어베리는 소변에서 진정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며 요로 감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하면 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일주일 이내로 단기 사용만 권장됩니다. 전통적인 사용법도 이와 일치했습니다. 베어베리는 장기적인 예방책이 아니라 활성 감염 기간 동안 며칠 동안만 복용했습니다. 목표는 감염을 빨리 씻어낸 다음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잎은 때때로 담배 및 다른 식물과 섞여 의식용 흡연 혼합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알곤킨, 알곤퀴안, 언어로
흡연 혼합물을 뜻하는 키니키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항생제가 요로 감염의 표준 치료법이 되면서 베어베리는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된 가벼운 요로 감염 증상의 경우 베어베리는 요로에서의 직접적인 항균 작용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는 전통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아주 초기 증상에 조기 치료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베어베리는 수천 년 동안 방광을 보호해온 비뇨기계의 수호자입니다. 타피비, 쇠기풀, 스팅깅 네틀. 역설적인 치유사 쇠기풀은 약으로 쓰기에는 이상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생으로 만지면 자극적인 화합물을 주입하는 미세한 바늘에 쏘여 강렬한 가려움증과 자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나운 식물은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가장 영양가가 높고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우르티카 디오이카, 울티차 디오이차, 메사는 북미 전역의 물가 근처와 비옥한 토양에서 풍부하게 자랍니다. 쏘이는 성질에도 불구하고 부족들은 식용과 약용을 위해 조심스럽게 쇠기풀을 수확했습니다. 어린 봄싹은 영양가 있는 채소로 요리해 먹었고 다 자란 식물은 관절염에서 알레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의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생으로 만졌을 때 쏘는 느낌을 주는 바로 그 화합물이 의도적으로 사용될 때는 통증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에는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신선한 쇠기풀로 일부러 쏘게 하는 쇠기풀 요법 어티케이션이라는 관습이 포함되었습니다. 쏘임에 의해 유발된 염증 반응이 왠지 모르게 만성 통증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은 실제적인 완화를 보고합니다. 더 일반적으로는 쇠기풀을 말리거나 요리하여 쏘는 성질을 중화시켜 사용했습니다. 말린 잎으로 만든 쇠기풀차는 미네랄, 특히 철분이 풍부하여 겨울을 보낸 후 활력을 되찾기 위한 봄철 강장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쇠기풀은 진정한 한겸증 및 항히스타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 관절염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쇠기풀 뿌리는 이 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립선 건강에 특별한 이점이 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시즌 내내 매일 쇠기풀 잎이 캡슐이나 차를 복용하며 증상 완화를 보고합니다. 효과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몇 주 동안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막힘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전통적인 봄철 사용법은 어린 쇠기풀을 수확하여 충분히 익힌 다음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채소 중 하나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장식품으로 겨울을 난 후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고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쇠기풀이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쏘는 성질 때문에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갑을 끼고 수확하고 충분히 말리거나 요리하는 법을 배우면 구할 수 있는 가장 영양가 있고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야생 식물 중 하나가 됩니다. 알레르기, 관절염 또는 단순한 영양 지원을 위해 쇠기풀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만 쏘는 사나운 수호자입니다. 탑 13. 백년초 프리클리 피어. 사막에 진정시키는 선물 가시선인장. 백년초는 남서부 사막 전역에서 자라며 다른 따뜻한 지역으로도 퍼졌습니다. 패드 줄기는 가시와 미세하고 자극적인 가시털 길로치디슨으로 덮여 있지만 그 방어 체계 아래에는 사막 민족들이 사용했던 가장 진정 효과가 뛰어난 약용 식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오픈티아. 종은 남서부 원주민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한 패드는 상처, 화상 및 염증이 생긴 피부에 발랐습니다.
패드 내부는 점액질이 풍부하여 손상된 조직에 진정 및 보습 효과를 줍니다. 가벼운 화상이나 찰과상에 대한 전통적인 치료법은 이렇습니다. 칼을 사용하거나 불에 그슬려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한 패드를 반으로 갈라 촉촉한 내부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화상이나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면 점액질이 통증을 달래고 열기를 빼줍니다. 가벼운 화상에 미치는 효과는 눈에 띄게 빠릅니다. 사람들은 시원하고 진정되는 느낌이 즉각적인 편안함을 주며 백년초로 치료한 화상은 치료하지 않은 경우보다 흉터가 덜 남으며 낫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합니다. 패드는 식용으로도 쓰여 영양과 의학적 이점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년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전통적인 사용법에는 현재 우리가 당뇨병 증상으로 인식하는 증상을 위해 패드를 먹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투나라고 불리는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항산화제와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일부 부족은 열매를 신선하게 먹거나 저장하기 위해 말리거나 보존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소용으로는 갈라진 패드가 빠르게 작용합니다. 작은 화상, 찰과상 또는 염증이 생긴 피부 부위에 백년초 패드의 점액질 내부를 올려두면 즉각적인 냉각과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효과는 몇 분 안에 나타납니다. 백년초가 사막 지역 밖에서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어디에서나 자라지 않고 다루기 까다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막 민족들에게 이 식물은 그런 식물이 귀한 환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진정약의 원천이었습니다. 가벼운 화상, 찰과상 및 피부 자극에 대해 백년초는 알로에가 대중화되기 훨씬 전부터 진정시켜온 사막의 시원한 위안입니다. 탑살, 미국 창포, American Sweet Flag, 신성한 뿌리. 여기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식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성해서 일부 부족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던 식물입니다. 미국 창포는 많은 원주민 전통에서 영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식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아코루스 아메리카누스, 에이초루스 아메리카누스는 습지와 시냇가 가장자리에서 자라며 키 큰 붓꽃 같은 잎이과 독특하고 향기로운 뿌리 줄기를 냅니다. 뿌리에서는 강렬하고 매콤달콤한 향이 나는데 이는 즉시 약용임을 알려줍니다. 전통적인 용도는 광범위했지만 소화기 불만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향기로운 뿌리는 메스꺼움, 소화불량, 복통을 위해 씹었으며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메스꺼움에 미치는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를 수 있습니다. 말린 뿌리 조각을 조금 씹으면 종종 몇 분 안에 울렁거리는 속이 가라앉습니다. 오지브웨 부족과 다른 오데오 부족들은 창포를 의식에서 사용하고 보호 부족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영적 약으로 여겼습니다. 전사들은 뿌리 조각을 지니고 다녔고 치유사들은 치유의식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창포가 소화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향기로운 오일이 소화액 분비를 자극하고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며 향기와 소화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의 조합을 통해 메스꺼움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준비법은 말린 뿌리 조각을 씹거나 뿌리를 잠깐 끓여 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맛은 강렬하게 향기롭고 매콤하며 달콤하고 따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아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고 느낍니다. 미국 창포에 대한 현대 연구는 제한적이며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유럽 품종인 아코루스 갈라무스, 에이초룻 차라뭇는 잠재적 독성과 연관된 화합물인 베타아사론에 을 우려되는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창포인 아코루스 아메리카누스는
이 성분이 훨씬 적거나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미국 종에 집중되었습니다. 메스꺼움, 소화불량 또는 식욕 부진의 경우 말린 창포 뿌리 조각을 천천히 씹으면 빠른 완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특성이 소화를 자극하고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줍니다. 창포가 잊혀진 이유는 부분적으로 유럽 종과의 혼동 때문이기도 하고 상업적인 항구 토제가 더 편리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연의 속효성 소화 지원을 위해 미국 창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위장과 영혼을 달래온 신성한 뿌리입니다. 터피우4 산쑥 빅 세이지 브러쉬. 고지대 사막의 약 산쑥은 요리에 사용하는 식용 세이지가 아닙니다. 미국 서부 전역의 고지대 사막을 지배하는 향기로운 은빛 관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이 식물은 없어서는 안 될 약이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트리덴타타, 아르테미시아 트리덴타타는 그레이트 베이슨, 그레이트 베이슨 떼과 그 주변 지역 전역에서 자라며 날카롭고 장내 캠퍼 같은 향이 나는 강렬하게 향기로운 잎을 냅니다. 쇼쇼니, 해쉬, 에쇼쇼네, 허크, 파이우트, 추 파이우테 및 기타 부족들은 산쑥을 호흡기 감염, 열, 두통 및 일반적인 항균제로 사용했습니다. 감기와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전통적인 사용법은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잎으로 진한 차를 만들어 마시면서 향기로운 증기를 들이마시거나 말린 잎을 태워 연기를 조심스럽게 흡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휘발성 오일은 즉시 기도에 도달하여 코막힘을 해소하고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는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산쑥 차를 마시고 증기를 들이마신 지 몇 분 안에 막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향기로운 오일의 따뜻하고 침투력 있는 특성이 코막힘을 효과적으로 뚫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이 날 때 산쑥은 세척액이나 목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원한 항균 특성이 근본적인 감염과 싸우는 동시에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종에 대한 현대 연구는 진정한 항균 및 한겸증 효과를 보여줍니다. 휘발성 오일은 박테리아, 곰팡이 및 일부 바이러스에 대해 활성을 나타냅니다. 산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관련 아르테미시아 종들은 강력한 과학적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기 요법은 잠자기 전에 산쑥 차를 마시고 증기를 깊게 들이마신 다음 담요를 덮고 땀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도달하는 향기로운 오일, 내부 항균 효과, 그리고 열 반응의 조합은 종종 감기 기간을 현저히 단축시켰습니다. 산쑥이 전통 공동체 밖에서 잊혀진 이유는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이기도 하고 강렬한 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지대 사막 민족들에게 산쑥은 일상의 약 상자였습니다. 언제나 구할 수 있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으며 흔한 감염에 언제나 효과적이었습니다. 탑 심식시 미국 위치 하젤, 아메리칸 위치 헤이즐. 수렴제의 대가 미국 위치 하젤은 전통적인 원주민 사용법과 현대의 상업적 사용법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나무는 동부 부족들에 의해 피부 문제, 상처 및 염증에 탁월한 약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마멜리스 버지니아나, 하마메릿 비얼지니아나는 동부 숲에서 자라며 잎이 떨어진 후 늦가을에 기묘한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껍질과 이 모두 약용으로 쓰이며 강력한 수렴 특성을 지닌 탄닌과 기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는 주로 국소적이었습니다. 부족들은 베인 상처, 찰과상, 타박상 및 염증이 생긴 피부를 위해 신선하거나 말린 잎으로 찜질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처를 씻어내고 다양한 피부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껍질을 다려 사용했습니다. 수렴제 아스트링젠트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염증이 생겨 진물이 나는 피부나 신선한 상처에 위치하제를 바르면 조직을 조여주고 부기를 줄이며 미세한 출혈을 멈추고 감염 예방을 돕습니다. 효과는 몇 분 안에 나타납니다.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손상된 조직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현대의 위치하젤 추출물은 가지를 증기증류하여 만듭니다. 이것은 부족들이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용도, 즉 가벼운 피부 자극, 염증, 치질 및 일반적인 피부 토너로 사용됩니다. 전통적인 준비법은 더 간단했습니다. 신선하거나 말린 장아지와 잎을 물에 넣고 끓여 탄닌이 풍부하고 진한 전탄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척액으로 바르거나 천을 적셔 압박 붕대로 사용했습니다. 가벼운 베인 상처와 찰과상의 경우 상처를 깨끗이 닦은 후 즉시 위치하제를 발랐습니다. 수렴 효과는 지혈을 돕고 상처의 가장자리를 조여주며 감염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위치하젤은 상업적 용도로 보존되었는데 이는 전통 의학으로서는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증류 과정에서 일부 화합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상업용 제품은 대개 전통적인 전탕액보다 효능이 떨어집니다. 완전한 전통적 효과를 위해서는 위치하젤 껍질과 잎을 직접 달인 즙이 상업용 추출물보다 더 강력한 수렴 작용을 제공합니다. 현대의학이 실제로 잊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수렴제의 대가입니다. Top 17. Cedro rojo del Pacífico, el árbol de la vida. El cedro rojo del Pacífico era tan importante para los pueblos indígenas del noroeste del Pacífico que lo llamaban el árbol de la vida. Casi cada parte se usaba para algo crítico: tablones para casas, corteza para cestas y ropa, raíces para tejer, y las hojas y la corteza interna para una medicina poderosa. La tuja plicata alcanza un tamaño masivo en los bosques costeros, desde Alaska hasta el norte de California. El follaje aromático contiene aceites volátiles con propiedades antimicrobianas y antifúngicas genuinas. El uso medicinal tradicional era extenso, pero siempre externo o como vapor. La corteza interna se masticaba y se aplicaba a heridas e infecciones. El follaje se hervía y el vapor se inhalaba para infecciones respiratorias. Las ramas se usaban en ceremonias de cabañas de sudor para la purificación y la sanación. Aquí está la nota de seguridad crítica. El cedro rojo del Pacífico contiene tujona, un compuesto que puede ser tóxico si se toma internamente en cantidades significativas. El uso tradicional era casi siempre tópico, como inhalación de vapor o en baños de sudor, no como un té bebido internamente. Esto es importante de entender. Para las infecciones respiratorias, el método tradicional consistía en hervir follaje de cedro fresco e inhalar profundamente el vapor aromático. Los aceites volátiles ayudan a despejar la congestión y combatir la infección en las vías respiratorias. Muchas personas informan un alivio rápido de la nariz tapada y la congestión del pecho. Las preparaciones tópicas de aceite de hoja de cedro se usaban para infecciones de la piel, problemas fúngicos y para promover la curación. Los aceites antimicrobianos ayudan a prevenir la infección en las heridas y crean un entorno desfavorable para el crecimiento de hongos. La investigación respalda las propiedades antimicrobianas del aceite de cedro, con actividad contra diversas bacterias y hongos. Pero el uso interno requiere extrema precaución debido al contenido de tujona. El cedro rojo del Pacífico se preservó en las tradiciones indígenas, pero fue olvidado en gran medida en la medicina convencional, en parte debido a preocupaciones sobre la toxicidad y en parte porque solo crece en regiones específicas. Para los pueblos que lo han usado durante miles de años, el cedro sigue siendo el árbol de la vida, proporcionando refugio, herramientas y medicina. El vapor curativo aromático es el aliento del bosque mismo. Top 18. Sumaque liso, el calmante ácido de garganta. El sumaque liso produce esos distintivos racimos
en forma de cono de bayas rojas, profundas y vellosas, que probablemente hayas visto a lo largo de los bordes de los caminos. Y aunque mucha gente teme que todos los sumaques sean venenosos como el sumaque venenoso, el sumaque liso es completamente seguro y fue ampliamente utilizado médicamente. El Rus glabra crece en toda Norteamérica en áreas secas y perturbadas. Las bayas y la corteza son ambas medicinales. Los pueblos indígenas usaban el sumaque principalmente para problemas de boca y garganta, diarrea y fiebre. Las bayas son intensamente ácidas, ricas en taninos y ácidos orgánicos, particularmente ácido málico. El uso tradicional consistía en hacer un gargarismo o té con las bayas para dolores de garganta, inflamación de la boca y aftas. Aquí está la preparación tradicional. Toma un racimo de las bayas rojas vellosas, frótalas en agua fría para liberar el recubrimiento ácido, cuela y tendrás sumaqueada. Usado como gargarismo, los taninos astringentes tensan el tejido inflamado de la garganta y reducen el dolor rápidamente. Para un dolor de garganta, el alivio del gargarismo de sumaque se puede sentir en cuestión de minutos. La combinación de acidez refrescante y acción astringente calma el tejido inflamado de manera efectiva. Algunas tribus también bebían sumaque hada diluida para la fiebre, ya que el líquido astringente refrescante ayudaba a bajar la temperatura. La corteza interna se usaba de manera diferente. Las decocciones de la corteza eran una medicina fuerte para la diarrea y el malestar digestivo. Los taninos ayudan a tonificar el revestimiento intestinal y reducir la pérdida de líquidos. El uso moderno del sumaque es principalmente culinario. La especia de Oriente Medio sumac se fabrica a partir de especies relacionadas. Pero las propiedades astringentes medicinales siguen siendo reales y efectivas. El sumaque liso fue olvidado como medicina simplemente porque la especia de sumaque comercial eclipsó el uso medicinal. Pero para los problemas de garganta, las bayas silvestres todavía ofrecen ese alivio astringente inmediato. Es el remedio silvestre ácido que ha estado refrescando fiebres y calmando gargantas durante tanto tiempo como el sumaque ha crecido rojo en otoño. Top 19. Equinácea, el modulador inmunitario. Cubrimos la equinácea púrpura anteriormente, pero la echinacea como categoría merece su propia entrada porque múltiples especies fueron utilizadas por diferentes tribus en toda Norteamérica, y entender el panorama general importa. La echinacea angustifolia, la echinacea purpurea y la echinacea pállida tienen todas un uso indígena tradicional. Las tribus de las llanuras usaban principalmente E. angustifolia, mientras que otras especies se usaban en diferentes regiones. Todas contienen alcamidas y otros compuestos que interactúan con la función inmunitaria. El contexto tradicional más amplio muestra que la equinácea no era solo para los resfriados. Se usaba para picaduras de serpientes, picaduras de arañas, heridas infectadas, dolores de muelas, quemaduras y dolor. La raíz era la medicina principal, picante, con hormigueo y de acción rápida, al contacto con las membranas mucosas. Los productos comerciales modernos de equinácea varían enormemente en calidad y especies utilizadas. Algunos usan la raíz, otros las partes aéreas, otros ambas. Algunos usan E. angustifolia, otros E. purpurea, otros mezclas. Esta variación explica por qué los resultados de las investigaciones son inconsistentes. Lo que nos enseña el uso tradicional es que la especificidad importa. La raíz de E. angustifolia fresca o recientemente seca, tomada ante el primerísimo signo de infección, en dosis sustanciales es lo que usaban las tribus de las llanuras. La mayoría de los productos comerciales no coinciden con esta especificación. Para las personas que cultivan su propia equinácea o que obtienen preparaciones de calidad, el enfoque tradicional sigue siendo poderoso. Mastica raíz fresca al primer cosquilleo en tu garganta o toma preparaciones fuertes cada pocas horas ante el primer signo de enfermedad. La sensación de hormigueo y entumecimiento cuando masticas la raíz no es solo interesante. Son los compuestos de la planta uniéndose a los receptores inmunitarios, modulando potencialmente tu respuesta inmunitaria para combatir la infección de manera más efectiva.
La comercialización de la equinacia la salvó de ser olvidada, pero también diluyó la comprensión de cómo se usaba tradicionalmente. La planta funciona mejor cuando se usa temprano, en dosis adecuadas y de fuentes de calidad. Es el modulador inmunitario que ha sido comercializado hasta la confusión, pero que sigue siendo poderoso para quienes lo usan correctamente. Top 20. Artemisa, la planta de los sueños. Y aquí estamos en el número 20, cerrando con una planta que conecta el uso indígena norteamericano con las prácticas de medicina tradicional de todo el mundo. La artemisa se ha utilizado durante más de 5.000 años en múltiples continentes, y las especies de Norteamérica tienen su propio uso tradicional poderoso. La Artemisia vulgaris y las especies relacionadas de Artemisia de Norteamérica crecen en todo el continente. Los usos tradicionales incluían quejas digestivas, problemas menstruales, como saumerio para la limpieza espiritual y para los sueños y visiones. Las hojas aromáticas contienen aceites volátiles y lactonas sesquiterpénicas con propiedades antiinflamatorias y antimicrobianas genuinas. La investigación confirma lo que sugería el uso tradicional. La artemisa tiene efectos medicinales reales para las quejas digestivas. El té de artemisa estimula la producción de bilis y las secreciones digestivas, ayudando con la digestión lenta, los gases y la hinchazón. La cualidad aromática amarga despierta la función digestiva. El uso tradicional para problemas menstruales incluía beber té de artemisa para estimular la menstruación retrasada y aliviar los cólicos menstruales. La planta tiene propiedades emenagogas, promueve el flujo menstrual. Esto significa que nunca debe usarse durante el embarazo. Como saumerio, la artemisa seca se quemaba para la limpieza espiritual y para promover sueños vívidos. Muchas tradiciones indígenas y otras culturas de todo el mundo han reconocido los efectos de la artemisa en los sueños y la conciencia. El efecto del té de artemisa en la digestión se puede sentir en una hora. Mejora del apetito, reducción de la hinchazón, mejor confort digestivo. Para los cólicos menstruales, el uso tradicional era varios días antes de la menstruación esperada y durante la misma, y muchas mujeres informaron una reducción del dolor. La investigación moderna muestra que la artemisa tiene efectos antiinflamatorios comparables a algunos antiinflamatorios farmacéuticos. Los estudios confirman la actividad antimicrobiana y los beneficios digestivos. La artemisa se preservó en algunas comunidades tradicionales, pero fue olvidada en gran medida en la medicina convencional, en parte porque sus efectos son sutiles y se desarrollan con el tiempo en lugar de proporcionar un alivio instantáneo. Para el apoyo digestivo, la salud menstrual cuando no se está embarazada y como planta espiritual, la artemisa conecta las antiguas tradiciones mundiales con el uso específico de los nativos americanos. Es la planta de los sueños que ha estado estimulando la digestión y la conciencia durante 5.000 años en cada continente donde han vivido los seres humanos. Si estas historias de sanación ancestral han cambiado tu forma de ver las plantas silvestres en tu propio patio trasero, por favor dale a me gusta a este video y suscríbete a nuestro canal. Estamos dedicados a excavar la historia y la sabiduría que el mundo moderno ha intentado enterrar. Únete a nosotros mientras plantamos las semillas para un futuro más empoderado. Nuestro próximo tesoro de conocimiento antiguo se abrirá pronto. Mantente conectado y mantente saludable.